11월에는 금리 인상, 시장은 무너졌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9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조금 찾아 들었고요. 9월엔 동결로 가는데 11월 1일 날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0.5% 올린다는 그런 어떤 암시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암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여기에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 의사록에 보면 말입니다. 금리 인상의 본능은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제가 뒤져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동결할 확률은 60.9%고요.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35.5%, 심지어 0.5%포인트 인상할 확률도 3.6%입니다.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깔려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말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럼 5.75%가 되는 거예요. 9월에는 안 올리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9월에도 데이터를 보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은 9월은 동결, 11월은 0.25% 인상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왜 이래?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요. 시장이 또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요즘 시장 잘 무너지죠. 진짜 잘 무너집니다. 나스닥도 보면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입니다. 어제도 무너졌는데 1.15% 156.46이 빠졌고요. 13,474.6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때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요. 장막판에는 폭락하는 정도의 어떤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이거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어떤 의사록이 나온 것도 중요하게 작동을 했겠지만 중국의 상황도 분명히 작동이 됐을 거예요. 중국의 상황이 지금 미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도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입니다. 0.76이 빠졌습니다. 33.53이 빠져서 4,400이 깨질 지경입니다. 4,404.33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인데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그야말로 우수수 떨어졌죠.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우산업지수도 0.52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올라갔거든요. 180.65가 빠져서 34,765.74로 마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굉장한 어떤 공포감이 시장을 좌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진짜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시장에 실제로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중국의 어떤 위기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이게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지만 채권시장을 보면 확실하게 반영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 8월 16일 현재 4.274%입니다. 4.274%. 작년 10월 24일 날 4.247%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올랐을까요?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니까 올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작동을 한 거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어떤 의사록이
야 이제 금리 올린대. 그럼 국채금리 올라가야지. 예, 그래서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저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중국이 저 위기를 막아내려고 그러면요. 갖고 있는 미국 국채 팔아야 됩니다. 갖고 있는 미국 국채 팔아야 돼요. 미국 국채 팔아서 어떻게 하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를 판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 국채를 판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를 팔면 시장에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느는데 수요는 가만히 있는다 하면 줄어들 거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그러면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좀 사줘 하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격도 낮춰주고 이게 금리도 올려줄 테니까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가격도 낮춰주고예요. 그리고 금리도 올려준다.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채권에 투자에다 곡소리 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또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니까. 곡소리 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가 말입니다. 이런 단서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데는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강도가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사실상 진짜 공포감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공포감이 커진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작은 단서 가지고 계속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왔습니다. 제가.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죠. 중국의 단서는 나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중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픈 그런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 시장에 영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침체가 되면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이 변화무쌍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는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시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건 큰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같이 말입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여윳돈으로 저축하거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같을 땐 시장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아셨죠?